자, 우리가 첫 시작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자, 이건 있어. 보기를 먼저 읽으실 수도 있고 제목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니까 자신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그때그때 달라서 그래. 이게 보편타당하게 써먹고 보편타당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서 그래, 얘들아. 그런데 실력이 피지컬이 떨어질수록 도움이 되고 피지컬이 괜찮을수록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작업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나는 그래서 선택이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첫 장면 초반부에서 인사배 못 잡으면 그냥 끝난 거라니까. 그런데 봐, 내 수업을 듣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흘린 거야. 그냥 귀찮아, 의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답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그 얘기를 해. 왜? 할 걸 아니까. 그리고 고2, 고3쯤 됐으면요, 이제는 사실 답 나왔어. 이미 눈빛에서 답이 나와.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주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이 커요. 나도 마찬가지고. 자,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지. 왜? 왜곡해서 갖다 놨잖아. 그럼 앞부분의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초반부 인사배 세팅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전에서 샤프밖에 못 쓰니까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봐라. 사건에다가 박스 쳐봐라. 배경에다 세모 쳐봐라. 이것만 연습해도 돼. 근데 실전에서 못 쓴다고? 자, 내용 일치가 지금 당장은 편하고 빠른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근데 이거 못 고치면 진짜 평생 취미반이야. 평생. 이걸 해야 최소한 아마추어고 프로고 메이저리그에 도전이라도 한다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그리고 잡으라는 거는 두 번째 2단계로 잡으라는 거 뭐였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단위가 인물 단위잖아. 인물 단위 잡으라고. 인물 정보를 두 개를 구분하라 그랬잖아. 모함으로. 내면 심리와 성격으로. 자, 내면 심리는 속마음이고 성격은 이 사람의 성격 요소들. 나이, 신분, 뭐 등등등. 됐니? 이것부터 하라니까? 아니, 지금 1차 방정식도 못 풀고 있는데 저 미분이 안 돼요. 선생님한테 미분하는 방법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못 적용해요. 근데 지금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도 못 쓰고 있는데 근해공식도 못 쓰고 있는데 2차 방정식 그래프도 그릴 줄도 모르는데 뭐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이것부터 잡으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잡으라고 그러잖아. 못 잡아. 근데 답은 풀고 있어. 못 푼다니까. 내 말 틀리겠어? 풀었대. 몇 점? 뭐 씨발 100점 만점에 8점. 과정에서 미안해. 100점 만점에 65점. 몇 등급인데? 4등급이요. 뇌 작고 소중한 점수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알았어. 맘대로 해. 이제 좀 알아먹어, 제발. 자, 세 번째. 그럼 인물이 세팅이 되고 나면 뭐가 잡히니? 사건 갈등이 잡히잖아. 자, 이것도 내가 눈높이 교육을 한 거야. 옛날엔 딱 이렇게만 얘기가 끝냈어요. 요즘 보니까 사건 갈등을 못 잡더라. 자, 봐봐. 인물은 사람 이름에다가 밑줄 치면 되지. 동그라미 치면 되지. 이게 속마음인지 모르면 그거는 중딩 잼민이고 이해해요. 고등학생쯤 되면 속마음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중학생들 수업 나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리고 봐봐. 성격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나이, 신분. 자, 딱 봐. 이 사람이 표정이 되게 꾸깃꾸깃한데 백발이야.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중국 오성기를 들고 있다고 해봐. 아, 예를 들면 씨발 미치겠네.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모르겠어. 뭐 그런가 부터 해봐. 자,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이라고 해봐. 아, 그럼 딱 보자마자 탄핵을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대학교 안에 있겠다, 밖에 있겠다. 딱 보이잖아, 벌써. 그런 게 성격이야. 이해됐냐?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딱 벌써 이 사람 두 명이 붙으면 예상이 되잖아. 뭐가 보일 것 같아? 사건 갈등. 그런데 사건 갈등을 못 잡겠으면 뭐부터 잡으라 그랬어? 서술어를 잡아보라고. 됐죠? 그러다 보면 얘네가 어떤 사건 갈등이 있구나 하고 이건 내신 개념에서 배웠잖아. 뭐 1대1 어떻다 저쩌다인데 문제는 이게 안 읽히는 이유도 이거야. 고민이 없어. 삶에 대한 성찰이 없어. 이게 사실은 쇼츠의 문제인데 쇼츠에 삶이 없잖아. 그냥 완전 도파민 자극하고 끝이잖아.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그럼 도대체 삶이 뭔지에 대해서 답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고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왜 부처님이 깨달음을 되게 강조했고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잖아. 죽기 전에만 깨달아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 저도 없어. 삶을 왜 사는지만 규정할 수 있어도 그거는 인생 성공이야.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못 깨달아요. 내 나이도 사실은 이제 좀 깨닫고 있겠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삶에 대한 성찰을 하잖아. 그러면 사건도 보여. 왜? 결국 우리 인간은
전형적인 어떤 삶 중에 하나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중에 살아가는 일들 중에 사건들이 생겨나는 거거든. 자,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까지 가? 갈등까지 가. 그리고 장면 단위로 끊으라고. 장면은 인사배. 구성의 3요소가 바뀌면은 바뀌시는 걸로 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줄거리가 만들어지고 이 줄거리도 아주 전형적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 아주 특이한 소재, 배경, 서술 방식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의식하라 그랬고, 인물이 빵 터져서 나오면 어떻게 잡으시라고? 그냥 주인공 잡으시라고. 그리고 주인공 중심 서사 잡으시면 나온다고.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지문 한 지문에 매 지문에 쓰고 수업 듣고 날 거랑 비교해서 교정하고 다음 지문에 적용하고 수업 듣고 적용하고 교정하고 해가야 되고 내신 지문을 이렇게 해야 되더라. 왜냐면 내신을 특히 소설은 봐봐. 분량이 존나 많으니까 왜 이렇게 존나 많아요. 다 까먹는다니까 시험 끝나면. 그럼 뭐 3년 동안 국어 공부 뭐 한 건데. 맞잖아. 수학은 진도라도 있고 개념이라도 해서 단계라도 나가잖아. 국어는 1학년 때 작품 뭐 배웠죠? 센터공부 1학년 때 작품 뭐 배웠죠? 소설? 봐. 뭐 배운지 기억도 안 나. 1학년 수학에서 뭐 배웠는지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요. 수학도 몰라? 뭐 집합 배웠겠지. 순열조합 배웠을까? 뻔하지 않냐? 국어는 뭐 배웠을까? 씨발.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배우지 않았어, 이반? 그럼 봐봐. 웰컴 투 동막골이 기억이 날 것 같긴 하지만 봐봐. 존나 흐릿한데 수학 같은 거 생각해봐. 흐릿해? 이 자리에 없지.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은 수학이 흐릿한 애들이 아니야. 그 얘기야. 국어가 왜 흐릿한 줄 알아? 이걸 안 해서 흐릿하다니까. 이걸 해야 돼.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첫 번째 작품이 뭐니? 독 찢는 늙은이였어요. 복습해라. 이 흐름대로. 여러분, 독 찢는 늙은이를 30초 딱 드릴게. 한 문장 이내로 주제를 요약해. 저는 8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이 되시려면 내용 이해가 완벽히 돼야 돼. 현대처공고 입학할 때 보니까 뭐 자소서 문항도 쓰고 독서활동 쓰는데 난 깜짝 놀랐다니까. 이 새끼들 다 천재인가 보다. 과제 딱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예비고를 올라가는 친구가 이제 쌤 저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애들 너무 잘 써있어 봤더니 진짜 존나 잘 쓰는 거야. 독서감사문을. 뭐 대학교 씨발 1학년, 2학년 막 빰 찢어. 그래서 야, 이 새끼들은 천재인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일반고 고3 올라가는 애가 그거 챗 GPT일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자세히 보니까 맞네. 딱 챗 GPT의 느낌이 확 나. 이미 거기서 변별되고 있는 거야. 자, 독 찢는 늙은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또는 8단어로 정리하잖아요. 이거라고. 머릿속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몇 개 수학 문제 가져온 적이 있지. 또 기억 안 나지? 역함수의 교점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언제와 언제?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x는 y 위에서, 감소함수일 때는 x 플러스 y는 k 위에서. 기억나니? 맞아? 자, 그럼 봐. 너희는 그 문제 풀이 과정은 다 까먹었어도 내가 방금 얘기한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 얘기야. 근데 네? 라고 이제 벌써 표정에서 네? 무슨 얘기시죠? 근데 봐. 그 문제에서 우리는 감소함수에서 역함수는 교점의 경우의 수가 증가함수일 때랑 다르구나. 이게 머릿속에 안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푼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럼 국어는 뭘 남겨야 되냐고. 주제. 그러니까 허들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풀이만. 봐봐. 그 문제를 누구는 30초 만에 풀어놨고 누구는 30분을 풀어놨어. 왜 30분 동안 풀고 있냐니까? 30초에 풀면 되지. 30초에 풀렸어. 끝. 됐니?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구조를 짜볼게. 그러면 좌절이 나온 건 가였죠. 극공 의지가 나온 건 나였죠. 그럼 출제자는 당연히 문제 설계를 하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경쟁시킨 게 뭐냐면 4번과 5번 선지를 경쟁을 시켜요. 근데 4번 선지는 뭐라고만 써져 있어? 좌절이라고만 써 있잖아. 5번 선지는, 그리고 4번 선지는 능력의 한계라고만 써 있잖아. 물론 그래도 4번이 좀 더 뭐라 그럴까? 너무 어렵지는 않게 느껴지도록 이 워딩 외에도 애매한 단어들을 조금 넣어놓긴 해. 그런데 가에서는 좌절, 나에서는 능력 한계라고 읽어버리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 좌절이라고 읽는 건 맞을 수가 있다니까. 하지만 능력 한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가줘야 돼? 극복 의지가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봐봐. 4번은 뭐 한 거야? 왜곡시켜놨잖아요. 일부만 가지고. 전체가 들어와야 왜곡이 안 되니까 풀 세팅 주제는 5번이었고 그래서 틀린 답 4번 선지를 답으로 골랐던 기억이 나잖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지금 푸는 이유는 답을 낸다가 아니야. 같은 문제가 수능 날, 같은 문제가 내신 나왔을 때 안 틀린다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함수 조건 주어졌을 때 교점이 있는 경우의 수는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랑 다르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갖다 써먹을 수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갖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주제 잡고 구조 잡고. 자, 그럼 봐라. 이렇게 또 간화로 구분해 보니까 또 특징이 나오죠. 가의 특징은 뭐예요? 인물 간의 갈등이야. 여기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고요. 그래서 보면 나에서는 부채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을 만드는데 조수를 때리는지 아내를 때리는지 모르겠다. 환영이 떠올랐다. 내적 갈등이고, 여기는 실제로 부닥기잖아. 그럼 부닥기는 경우도 어떻게 되니? 1번. 자, 일단 주인공인 송영관과 주변에 있는 아내 옥수. 2번. 송영관과 친구인 웽손이. 3번. 송영관과 경쟁 관계 있죠, 사실은. 이 지문에는 그게 안 보였지만. 석현이. 그런데 결국에는 제일 피 튀긴 건 둘이야. 그럼 둘이 피 튀긴 이유는 뭐냐면 1번 문제 보기에서 줬잖아요. 여기는 예술가고 여기는 기술자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가치관 차이를 선지에서는 어떤 워딩을 썼냐? 기준이라는 워딩을 써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물 잡았으니까 인물 갈등 묶어서 두 번째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지.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 문제 정답 3번 설계예요. 자, 계속 볼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 정답을 지금 두 번째 문제는 가에서 만들었잖아. 이제 나에서 만들 차례예요. 그런데 나에서 만들 건데 역시 경쟁시킨 선지가 있어. 1번하고 4번. 1번 선지는 뭐야? 송영관과 아들의 갈등이라고 읽은 거야. 실제로 A 장면을 보면 송영감이 야, 누가 거지야! 라고 하면서 괜히 화를 냈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1번 선지가 맞는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내용일치적으로 문제를 의도한 게 아니라, 아니 아들이 이제 깐난이 아기가 그렇게까지 아빠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낼 정도로 송영감의 상황이 엉망이고 반응도 그러하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지간이라는 천륜까지도 이 사람한테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주제의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석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다시 이쪽으로 오면 얘를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내용일치만 하니까 심장이 박살나. 선생님, 눈으로 박살이란 단어 눈으로 보이는데요? 벌떡 일어나도 눈으로 보이는데요? 맞아. 그런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이라고 비유했잖아. 그럼 비유도 눈으로 보이는 거야? 시각적 묘사야? 원관념이 시각적 묘사가 아니야. 보조관념이 시각적 묘사야. 어떻게 판단할래? 시각적 묘사면서 아닌데. 그걸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년 전 수능도 그렇게 애매한 게 존나 많았어요. 그럼 그때 시험을 쳤던 선생님들은 지금 내신을 그렇게 애매하게 내실 때도 있나 봐. 내신이 중요한 건 알겠다니까. 근데 그건 내신 세팅이고,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불규칙 바운드야. 에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 재량이야, 그건. 근데 왜 그런 잡음들에 자꾸 어그로를 끌려? 그건 그것대로 대응하고 털면 돼. 이거야 그냥.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정답은 어떻게 설계가 됐었어? 그래, 내면이냐 성격이냐 구분해서 나왔잖아.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낀다 내면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 일어났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일어났다,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동기부여도 내면이잖아. 특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됐니? 맞잖아. 누구라도 얘들아 생각을 해봐. 독이 박살나고 있어. 마음이 안 아파? 누구라도? 누구라도 마음은 아픈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근데 그 상황에 잘 됐네? 저 새끼 사이코패스구나. 그거는 성격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내면 묘사를 하고 싶은 거지 성격 세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정답 5번 선지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밀타급이라는 새끼들도 진짜 해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오해선 올리는데 장사해야 되니까 어떡해. 악플 다 지워요. 지워졌다 올라왔다 지워졌다 올라왔다 그래. 수학 1타쌤이 얼마나 춤 잘 추는지 아니, 옥상에서? 근데 그 짤이 되게 귀한 짤이야. 어쩌다 한 번씩 보여요. 필리하시고. 야, 누구 비하하고 비꼬는 거 아니야.
빚꿔놓고 빚고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건가?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 토지. 자, 이제 뭐 할지 알겠지? 주제 한 문장으로 정리. 얘도 8글자야. 야, 8단어야. 토지를 쭉 한번 훑어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적어봐. 이제 1분 줄게. 적어야 돼. 뭐라도 적어야 돼. 수업 시간, 그러니까 수업 설명이 딱 로딩이 되면 딱 잡혀요, 주제가. 읽으려고 하지 마. 수업 시간을 로딩해. 수업 내용을 로딩해야 돼. 수업 내용 로딩하면 딱 보여요. 힌트를 주면 제일 중요한 뭔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가 힌트인데. 토지. 1번 문제가 괄호 A와 괄호 B가 있는 그 문제 맞죠? 괄호 A와 괄호 B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 그게 주제야, 얘들아. 뭐라도 적어봐. 떠오르는 거. 토지 하니까 뭐가 떠올라? 서희 떠오르면 서희 적어도 돼요. 뭐라도 적어야 돼. 손이 나가야 돼. 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고도 적어. 피곤하다라도 적어. 아, 왜냐하면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풀이 과정을 못 쓰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고, 봐도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어.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사고 과정을 객관화시켜서 교정할 줄도 알고 성장할 줄도 알게 돼요. 고2잖아. 해야 돼, 이제. 쓰시고 지우개로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참전 용사야. 총알 자국이 있어, 몸에. 훈장이야. 훈장이라고. 그래서 암살인가? 영화에서 재판장에서 총알이 6개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총알 자국이. 여러분이 틀렸다는 증거는 훈장이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창피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틀려도 돼요. 20대 초반 때 틀려도 돼요. 사실 나이 먹고도 틀려도 되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점점 틀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물론 너희는 이제 그럴 친구들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너희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족가라 그래. 자, 그렇다고 반성 없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야. 김세론을 봐. 그냥 병신 같은 새끼들 약풀 달들만 난 내 인생 살 거야. 아니, 나도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알바하는 건데 왜 지랄하세요라고 해야 돼, 사실은. 아니면 누군가로 대신 해줬었든지. 그래 놓고 또 씨발 개 돼지 새끼들은 쥐들 욕해서 죽여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 병신들이야. 아니, 봐봐. 그 사람을 죽인 애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과연 김세론 욕 안 했겠어?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똑바로 못 사니까 남의 인생 참견하게 되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왜 개, 돼지를 병신들을 신경 쓰고 살아. 인생을 누구나 실수하면서 누구나 잘못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라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거 인정할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고쳐서 안 하면 돼. 그것 때문에 깜빵 가야 돼? 갔다 와. 안 하면 돼. 내가 계엄을 잘못 내렸어, 씨발. 깜빵 갔다 와, 그냥 깔끔하게. 아, 존나 지저분하잖아, 지금.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랑 사람조차도.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지. 아, 저렇게 난 멋없이 살면 안 되겠다. 아, 뭐. 짱깨 새끼들이 와가지고 씨발 다 선거 조작했어? 아, 그럼 씨발 짱깨 새끼들 받지 마. 다 깜빵 보내, 개새끼들 그냥. 그러면 되지. 야, 니네 씨발 짱깨 새끼들하고 붙어먹었잖아. 알았다니까? 근데 병신 같은 새끼들이 뭔 줄 알아? 자, 내가 어떤 동네에 살아요? 그럼 짱깨랑 붙어 먹어야 돼. 우리 편이야. 어떤 동네에 살아요? 어디랑 붙어 먹어야 돼. 우리 편이야.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병신같이 쳐살고 있잖아. 대가리 다 깨져가지고. 좌파고 우파고. 그래가지고 나이 처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부터 똑바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똑같다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밈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틀려도 돼. 적고 지우고 고치세요. 인생은 끝도 없이 틀리고 고치고 지우고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물론 나 또한 마찬가지. 내가 깜빵갈 짓을 하지도 않겠지만 당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안에서 나의 개성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사시는 거야. 남 눈치 보셔도 돼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내 스스로는 나를 쓰고 거울 보고 고칠 줄 아셔야 된다고. 고칩시다. 토지는 뭐야? 영상 끊어다 갑니다. 토지는 뭐야? 습격인한 서희각성. 자, 이걸 메타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건이죠. 그리고 인물의 반응이죠. 물론 사건이 먼저 나왔지.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 그리고 또 인물의 반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건이죠. 사건이 원인이 돼서 뭘 만들었어? 인물의 각성을 만들었고, 이걸 출제자가 출제한 이유도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야. 토지라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 토지를 10몇 권이야. 그걸 끌고 가는 서희의
각성이 여기서 시작되니까. 그럼 서희의 각성을 도운 건 뭐야? 그래, 습격이라고. 뺨 맞는 거라고. 옷이 찢겨서 그 수모를 당해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서희가 각성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내 인생은요, 죽고 싶다는 생각, 죽을 만한 고비를 한두 번 겪어온 게 아니야. 저도 무너지고 싶었고, 저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딛고 일어나야 되더라고. 서희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뺨 맞고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내가 죽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씨발 내가 왜 죽어?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잖아, 얘도. 나는 더 이상 젊은 생명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잘못한 게 맞아. 맞잖아. 술 처먹고 씨발. 운전 너 해가지고 씨발. 둘이 받으면 어떡해. 대신에 반성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버티고 살아야지. 개새끼들이 나 반성하고 똑바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더 이상 이러는 거 서로한테 좋을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당당히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내 편이 되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시면 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죽으려고 하잖아. 왜 내가 국어 수업하는지 알겠냐? 왜 소설 수업하는지 알겠어요? 왜 오늘 이 수업을 하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평가는 해야지.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A와 B의 관계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5번 문제 끝이라니까? 됐어요? 다 보였지? 두 번째, 여기서 이 습격뿐만이 아니라 서희를 각성시키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 그게 뭐야? 그래, 홍 씨가 옆에서 긁잖아. 디귿. 홍 씨가 서희 탓을 해. 그래서 네가 습격 만들었지라고 긁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 정답으로 딱 설계가 되고, 그러면 봐봐. 이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딱 보였잖아. 인물을 빵 터트려 놨고, 그럼 결국엔 습건을 해낸 인물 간의 어떤 반응들이 글의 주제인 거고. 그러니까 1번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뭐 얘기하고 있어? 맨 초반부에 누가 나와? 습격 장면에서 누구랑 누구야? 의병인 윤보아. 그걸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삼수. 근데 결국 거절당하죠. 두 번째는 습격을 하는 윤보 무리, 의병과 조중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경쟁하는 선지가 3, 4번 선지인 거야, 얘들아. 어떻게? 자, 주인공인 서희. 서희와 봉순의 관계. 서희와 홍씨의 관계. 이걸 틀리면 어떡해. 보기 보고 내용 치해가지고. 여기 둘만 유일하게 관계가 좋잖아요, 지금. 마지막은 뭐야? 다시 조중구랑 삼수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제가 정치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의사도 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이름 치면 의사 배우도 있고, 정치인 배우는 없는 것 같다. 배우도 없는 것 같고,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있다. 내가 되고 싶었던 배구 선수. 키가 한 2m가 넘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다 보면 뭐 또 달라지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알아서도 사십시오, 여러분.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토지까지 봤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재밌는 애들 나온다 그랬지. 저 따라오세요. 그럼 도대체 인생은 뭘까? 너무나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철학과 과학과 미신과 과학과 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엮여서 가. 당연히 내가 전설 속에 나오는 구묘를 믿고 있겠니? 당연히 내가 전설 속에 나오는 하얀 소복에 있는 귀신을 믿고 있겠니? 너희가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나이를 봐. 양론이야. 양론에서 옛 사람들이 얘기한 귀신은 없다,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근데 잘 봐야 돼. 인터스텔라 보면 알잖아요. 블랙홀에 들어가니까 시간대를 내가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는 시간을 흐른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이미 모든 건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자, 주제 잡으세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조응전을 보면 왼쪽 파트는 네 인생 결정돼 있다잖아.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가 딸내미 방을 들여다보는 거랑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스테이를 보내잖아.
그걸 조웅이는 노웅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거고, 그걸 그 시절에 자기 자신은 못 알아쳐먹고 딸과의 이별을 선택한 거고. 이해됐어? 그게 그런 해석이 돼 또. 자, 주제 잡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조웅전은 초월적 존재가 현실적 존재를 도와줌이라고 얘기했고, 적성이전은 이렇게 써드렸다고요. 자, 봐봐. 여기서 초월적 존재는 누구였어? 그 연애에 참석했던, 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 직접적으로는 송문제죠. 현실적 존재는 누구였어? 조웅이었죠. 근데 봐. 직접 도와줬어? 아니면 누굴 통해서 도와줬어? 신성계에 있는 노옹을 통해서 도와줬죠. 그리고 봐. 이걸 구성을 해보잖아. 이게 인몽 장면. 그러니까 A 이후 장면이고, 이게 B 이후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구성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딱 설계를 해놓은 거야, 얘도. 자, 그 다음에 적성이절은 뭐야? 현실적 존재 누구니? 성이죠. 자, 성이가 효심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늘이, 서역이, 존자가 전부 다 감복해서 도와주죠. 됐니? 그래서 그 반응으로서 도움을 주잖아. 이게 주제야. 그쵸? 이렇게 잡히셔야 된다고. 연습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조웅전부터 놓고 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가 어떻게 나왔었어? 이걸 그대로 묻는데 낚고 있죠. 어떻게? 중간에 다 떼먹어가지고. 송문제가 늦었는데, 늦은 이유는 돕다가 늦었는데, 서번적 관계에 빠져 있는 조웅을 돕느라 늦었는데, 서번적 관계까지는 있는데 빠져서 위험에 처한 조웅을 빼놓고 와버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주제에 정보가 쭉 들어와 있으면 일부를 날려버려가지고 오답선지를 설계한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아마 배경 정보였을 건데 힌트를 준 거지. 왜? 초월적 존재는 현실적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 물론 내용 일치만 한 애들은 존나 실수를 했겠죠. 왜냐면 첫 줄에 한 곡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연주가 나와버리니까 순서상 한 곡 연주로 보일 수 있었는데, 조금만 능지가 있었으면은 한 곡으로 가는 중에 연주를 쉬었으니까 연주 다음에 한 곡이 있구나, 그거는 당연한 순서인 건데, 사실은 그 배경의 순서를 의도했다기보다는 야, 초월이야 현실이야 라는 걸 의도한 거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정답은 결국 몇 번이었냐? 4번이었냐? 3번. 왜요? 그래, 송문제가 조웅을 도우라고 했고 노웅이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노웅이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결국에는 이 서사가 완결이 되잖아.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설계한 게 딱 보였을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결국 여기에서 한 문제 풀이 과정 나온 거야. 필기하시고 잡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A와 B 관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A와 B 관계는 초월적 공간이고 현실적 공간이야. 그런데 A의 초월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야. 현실적 공간의 문제를 초월적 공간에서 이미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초월적 공간의 특징과 현실적 공간의 특징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 그게 정답 5번 선지 끝이잖아. 여기서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고, 여기는 초월적 공간이니까 신비로운 공간, 여기는 현실적 공간. 근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불길한 공간. 그래서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로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워딩 그대로. 보이죠? 현실이냐 비현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 전형적인 킬러 좀 그만 틀리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보가 보이는 게 19 수능, 그리고 20 6월, 그리고 25학년도 6월 평가원 오답률 1등 문항까지.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이거 심지어 문법으로 나왔잖아. 이게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담화 문제라니까. 아니 진짜 서울대 나왔다는 1타급이라는 빡대가리 새끼들도 아씨 이러면 다 오르네. 사시니까 어떡해. 해설 개떡이에요 진짜. 병신인가? 주어도 못 잡아. 자, 얘기했죠? 저 따라오세요. 담화 요소 4가지로 보는 거야. 화자, 청자, 언어, 상황 맥락이야. 됐니? 그럼 봐. 여기를 보시면 화자는 제왕이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여러 사람들이, 주어가 자기들끼리 소외를 다하는 거야.
평가의 주체는 제왕이고요. 소외의 주체는 참석자들이야. 그래서 틀린 거라고. 됐어? 주어만 잡아도 답이 나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 요즘 내가 그래도 다행인 게 15년 전에는 몰라요.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쳐먹어.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 먹은 사람들이 1타급이야 지금. 그때 1타급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들이 수능 세대라 직접 문제를 푸시고 제 수업에는 평가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지.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1타는 아닌데? 왜 1타가 아닐까? 내가 들어오면 저 빡대가리 새끼들 1타인데 왜 저 사람은 1타가 아닐까?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이과 최상위권 커뮤니티에. 물론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게 순화해서 써놓으셨지. 근데 이거 얘들아. 내가 15년 전에 데뷔했을 때 지금하고 폼이 거의 비슷했어요. 클래스가 비슷했어요. 폼은 좀 달랐겠지.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은 일시적이다 알죠? 폼은 지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더 몰랐던 것 같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배경시 필요하다는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다니까. 지금은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너무 앞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15년 뒤쯤 돼서 제가 호호 할아버지 돼 있으면 그때는 아마 내가 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지금 너무 빠른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급행열차를 좀 타시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적평가는 주체는 제약이고 소외를 드러내는 주체는 참석자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지. 저는 그러면 다 뭐라고 읽어? 1인칭 낮춤의 대명사. 이것도 존나 빡대가리지. 왜? 경우의 수 생각 안 해? 저 봐라. 이 저일 수도 있어. 맞잖아. 저 봐라. 저는 무한도전 보면은 누구였지? 누가 하하한테 노홍철이 하하한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거는 그랬다가 갑자기 하하가 저거는? 이러면서 야 내가 이제 사람 다니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사람한테 저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공중파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 재앙 입장에서는 저거도 아니야. 저는 이해됐냐? 재앙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저 분은 저 자는 저는 거의 이 정도 느낌인 거야.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왜 이걸 낮춤 1인칭 대명사로 해석을 하냐고. 서술어로 판단해야지. 저는이라고 낮출 정도면 높임 표현이 있어야지. 없잖아. 왜 이게 1인칭 낮춤이야. 높임의 서술어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인데요. 깊은 뜻이 별로 없어요. 옛일에 살펴보니 제 복이 북두칠성과 이런 데 찬란해요. 뭔 소리야 도대체. 어차피 해석도 안 되는 새끼들이 왜 저는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저는 봐. 왜 내가 빡대가리를 하는지 알겠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수업 듣잖아. 다 알아먹어요. 밈이야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해설 이거야. 끝이야. 제발 그만 틀리라고. 작년에도 오답률 1등 A여지면 미친듯이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틀려놨다니까. 근데 해설 보면 병신들이 2인칭 호칭어 라고 써졌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승질날까 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개소리 해놨겠지. 근데 또 외웠겠지. 또 틀린다니까. 그만 좀 틀리자고. 왜 내가 답답해하는 거냐면 뭔가 좀 인간이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깜빵 갈 사람들 가면 돼요. 뭐 요즘 막 정치 보면 막 이거야. 결국 우리 편은 범죄자가 맞거든? 근데 우리 편이니까 범죄가 없고 니네가 범죄자라고 하는 꼴이야. 똑같아 논리가. 극단으로 가면 똑같아요. 다 대가리 깨져 있어. 물론 알아서 살아.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도 알겠고 내 이득인지도 알겠는데 그냥 알아서 사시고 혼자 떠드시면 살면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는 선택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조적으로 보시고 날카롭게 보세요. 그럼 뭐가 답이 나올 거야. 자, 25번 했고 26번이야. 여기도 봐. 주제죠. 초월적 세계가 현실적 세계에 뭘 줘? 조력을 줘. 거꾸로 가는 건 적성이전이야. 필기했니? 해 빨리. 그럼 봐라. 초월적 세계의 뭔가를 신뢰 여부야. 그러면 조응은 초월적 존재들에 대한 뭔가를 신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신뢰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죠. 이해됐니? 더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초월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 조력인데 그럼 현실적 존재인 조응은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고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떠니? 그렇지. 100%는 아니더라도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불안해했겠지.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초월적 세계 A, 밑에 현실 세계 B, 녹색 글씨로 B 왼쪽에 조응전, 빨간색 글씨로 적성이전. 그러니까 조응전은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화살표, 적성이전은 거꾸로 화살표. 그리고 2번
논리상식이라고도 써놨어. 자, 그리고 봐봐. 자, 판단의 근거. 꿈속에 말해서 확신했는지 확신했지 않았는지야. 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럼 봐. 결국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읽어내야 될 건 뭐였어? 얘였다니까. 풀이 과정이 얘야. 수학 킬러랑 똑같다고요. 근데 너희는 수학 킬러를 막 30분 동안 풀어놓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꾸를 안 하지. 뭐라고 설명해줘. 그 풀이 과정 뭐 틀렸대? 맞아, 맞는데 왜 30분 동안 풀고 있냐고. 너 혼자만 약시자 너 혼자만 칠 거야 또? 깜빵 갈 거야 그래가지고 넌 80분 안에 풀어야 돼 전 국민이. 그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자꾸 너 혼자 시간이 무한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실전에서 얘기했잖아. 인사배 잡으라고. 인물 정보 잡으라고. 사건 정보 잡으라고. 안 되는데요. 한 지문 했잖아. 안 되는데요. 복습 안 하잖아. 안 되는데요. 30주문 안 치잖아. 안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풀이 과정 쓰고 안 고치잖아. 안 될 수밖에 없구만.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맞잖아. 헬스장 가서 오늘 PT 받고 운동 배웠어. 트레이너님, 살이 안 빠져요. 어제 뭐 드셨어요? 치킨이요. 치킨을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먹고 싶은데요. 먹고 운동도 하면 안 돼요. 안 빠질 수밖에 없구만.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울대 가는 법 너무 간단해. 이대로 해. 하루에 16시간 해. 2년 뒤에 가 있다니까? 살 빼면 간단한 거야. 덜 먹고 더 움직여. 빠져 있다니까? 안 하니까 안 되지. 하세요. 하는 게 더 편해. 맞잖아, 얘들아. 내가 지금 100kg 정도, 실제로 100kg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이제 말을 이제 중간에 자르네. 예를 들면, 내가 카리나야. 예를 들면. 징그럽게 생각하지 마. 예를 들면 카리나인데, 내가 지금 100kg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카리나가 지금 100kg로 살면서 치킨 통닭을 막 실컷 먹는 게 행복할까? 60kg를 빼서 한번 로또를 한번 긁어보는 게 행복할까? 답은 나왔잖아. 왜 로또 안 긁고? 왜 100kg로 살고 있냐고. 이 말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100kg가 없어 다행이긴 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복권 긁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 뭐 어때서? 씨발. 난 내가 마음에 드는데? 훌륭해요. 난 그걸로 인스타도 찍는데? 난 되게 좋게 봤어. 그래서 맨날 이제 뭐였지? 일일 일찍 하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킥고잉 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요즘도 인스타 뜨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권 긁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카리나 같은 차은우 같은 복권을 긁는 게 아니라 벌써 좀 짜치는데 베이노 같은 복권을 긁어보는 거잖아. 공부에 있어서 복권을 긁어보는 거잖아. 긁어보시라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 사기 싫어졌다 그지? 자, 적성이점 아니지. 현실적 존재의 성품이 초월적 존재가 반응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잡고 계세요. 자, 여기로 와볼까? 여기 문제로 와보자 얘들아. 첫 번째부터 그게 정답이야. 자, 여기는 지금 1, 2, 3번 선지가 샵 1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1, 2번은 여러분 의도는 난 이건 것 같아. 초반부 장면을 좀 집중해서 보렴이라고 준 것 같아. 그러면 내용 일치하면서 초반부 장면이 보이면 그 초반부 장면은 뭐야? 그렇지. 성희가 워낙 성품이 뛰어나서 서역에 신까지 하늘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말을 일러놨고 얘가 그 상황에서도 자꾸 겸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화상이 너구나 라고 보내줬다. 그걸 풀어 설명하면 지금처럼 설명이 되는 거고 덧따라오시면 풀이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는 얘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뭔데? 네, 성희가 성품이 있어서 누가 도와줘? 존자가 이미 알고 허락을 이미 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샵1에서 샵2로 들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샵1은 어떤 공간이야? 현실적 공간과 초월적 공간의 경계야.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초월적 경계가 거부가 되는데 얘가 오케이가 된 이유가 뭔데? 이것 때문이잖아. 그러면 3번이 흐름이 보이죠. 성의 성품 때문에 존자도 알게 됐고 그래서 미리 허락을 해놓은 거야. 원래 현실적 존재는 초월적 세계로 못 넘어가지만. 잡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를 3번처럼 얘기한 거고 얘는 특이하게도 뭐가 나왔어? 네, 특이하게도 작품의 풀 스토리를 3번 넘게 얘기해. 그러니까 3번 선지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3번과 4번인데 4번 보기 보고요.
이 작품의 주제를 네 글자를 찾아봐. 보기 이 작품의 주제 네 글자가 있어.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잘 찾아. 보기를 보고 이 작품의 주제 네 글자로 써봐. 카메라 이쪽으로 와볼까요? 보기에서 작품의 주제 네 글자를 찾아. 썼어. 썼어? 쓴 사람 손? 그래, 권선징악이야. 그럼 주제는 권선징악인데 하나 더 들어가 보자. 지금 성희한테 징악적인 부분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요? 있다면 이거지. 하늘에서 죄 짓고 내려왔다야. 맞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죄 짓고 내려온 거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권선이야. 왜? 성의 성품 때문에 하늘이 반응하니까. 즉, 성의 성품 때문에 뭐가 도와줘? 하늘이 도와주고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정답 3번. 지금 존자는 성희한테 벌을 내리고 있지가 않아요. 권선을 하고 있지. 너 착해, 너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한 성희를 앞마당에 있다가 당연히 틀리는 거고, 왜 그걸 선지를 설계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주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번인데, 여기도 이제 경쟁 선지가 있는 거죠. 주제의 경쟁 주제인 거죠,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야? 재능 때문에 자연이 감동한 거야. 이 사람의 성품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다고요. 그런데 선지는 뭐라고 바꿔놨어? 재능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다고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 끝이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멀어지지. 실전에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로 와봐. 얘들아, 저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가장 위대한 프로야구 선수 누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누굴까? 아, 오타니 같다고 치자. 아, 오타니네. 그럼 너희가 예를 들면 야구 선수야. 초등학교 재민이 야구 선수야. 오타니랑 1대1 레슨 하러 갔어. 그럼 뭘 보고 싶겠어? 일단 오타니 선수가 160kg짜리 빵 때리는 걸 보고 싶겠지. 손으로 때리든 빠따로 때리든. 그런데 초등학생이 오타니 보면서 그러는 거야. 저 경기에서 그렇게 못 던질 것 같은데. 저 경기에서 160kg 못 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초딩 재민인데. 그런데 오타니는 그렇다고 120kg짜리를 초등학생한테 맞춰서 보여줘야 될 필요도 없거니와. 맞잖아. 성장 과정이잖아.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 변화구는 던지지 말라고 하겠지. 초등학생한테 뭐라 그러겠어? 런닝 많이 뛰라고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학생 눈높이에 맞게 방법을 알려줄 뿐이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초등학생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맞잖아. 근데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야. 변하기 싫고요. 편한 게 좋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 100kg로 사는 게 편해? 칼이나 되는 게 편해? 훨씬 후자가 편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능지라니까. 능지가 딸리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럼 뭐야? 끝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시작은 이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영상으로도 했어, 이걸로도 했어.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 내 손으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 손으로 하게끔 시키고 나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야. 내가 칼이 나는데 100kg라도 사람 빼기 싫으면 그거는 100kg짜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말 틀려? 내 원판이 칼이 나야. 본인이 살 안 빼겠대. 그럼 100kg 살아야지. 내 말 틀리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내가 강제로 들고 나면 살 빼주니? 그거는 못 구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어. 선생님, 저는 카리나로 살고 싶은데요. 아, 미안해. 그건 본성이 아니야. 저는 차은우가 되고 싶은데 그건 본성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 본성을 찾아야 돼요. 너희 본질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본질까지 가기 위해서 세상은 딱 세팅이 되어 있어. 힘내시고. 그 과정에 어쨌든 제가 도움되면 좋겠고. 그래 수업을 하는 거고. 필기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내 작품의 흐름을 쫙 한번 봤습니다. 자, 영상 끊고.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3대입니다. 복습 안 했지? 자, 3대 주제 한 문장으로 썼다 손. 써, 빨리. 1분 준다, 빨리 써. 돈으로 인한 부자 갈등이라 그랬고, 첫 번째 문제부터 돈으로 인한 부자 갈등인데, 의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1번 선지부터 돈으로 일단 갈등을 보셨고, 그러면 1번이 디테일이 지금 틀린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주제는 뭐야? 돈으로 인한 부자 갈등이 2번 나타난다 그랬었고, 자, 그럼 이 주제에 따라서 첫 번째 문제, 당연히 돈으로 인한 갈등 양상을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1번 정답 설지도 쉽게 보였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돈으로 인한 인물들의 갈등 양상에서 인물의 내면이 보이죠. 그리고 성격도 보이죠. 그래서 잡고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인물의 내면과 성격을 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인물은 크게 3명. 조이관, 조상훈, 조덕기인데, 자, 돈에 있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이관은 신분보다 돈이 덜 중요한 사람이고, 덕기는 잘 모르겠어요. 덕기는 돈이 중요한 건 아는데 뭐 돈을 좀 유용하게 가치 있게, 그러니까 가치를 생각하는 애인 것 같고, 조상훈이는 돈보다 여자가 중요한 애잖아. 그래서 초반부를 보면, 중략전을 보면 얘는 왜 돈을 산수에다 쓰냐, 너는 왜 여자한테 쓰냐, 그래서 얼굴 빨개져서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후반부로 와서도 돈 받으러 왔는데 일단 닥쳐라고 얘기하는 그 A 부분이 특이했던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쭉 보잖아요. 상훈이가 공격받는 이유, 상훈이가 덕기한테 얘기하는 이유, 상훈이가 아버지한테 공격받은 이유와 상훈이가 덕기한테 A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여자들 때문이고, 그래 여자들 많으니까 쪽팔리게 얘기하지 마라 라는 이 사람이 뭐가 보였으면 내면 같은 게 읽혔길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학생들 대상으로 물을 수는 없고, 고3, 곧 성인인 애들 대상으로는 묻겠지. 맞잖아. 물을 수밖에 없잖아. 결국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심리게임이고,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쨌든 대놓고 드러내진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니? 잡고 계시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은 뭐야? 돈 때문으로 인한 부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갈등 양상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특이했던 성격이라고. 그래서 이 인물들의 갈등과 성격을 딱 세팅해놓고 봤더니 그래도 특이한 건 억지 비판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야? 내 잘못을 인정은 해. 하지만 뭐도 해? 합리화도 해.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막 어거지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진 않잖아. 그래서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다? 이게 정답선지였죠. 그게 3번 틀렸고, 자, 마지막은 좀 서술상의 특징을 낸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술 특징도 꼬이거나 안 잡히면 뭘 잡아봐라? 문장 구조 잡으라고 몇 번 주문을 드렸잖아. 그래서 문장 구조 잡으면 구조가 딱 보이는데, 요즘 중학교 내신 문제도 그림 그려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서술자가 있고, 자, 서술자가 누구와 누구 입장에서 보니? 네, 첫 번째는 조이관 입장에서 보지. 두 번째는 조덕기 입장에서 봐요. 조이관 입장에서 누구를? 자기 자신을 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죠. 뭐 하고 있어? 합리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해? 신분이 더 중요해, 돈보다. 덕기는요, 아버지를 뭐해? 동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 상훈에 대한 인물 성격이 드러나죠. 가치관 드러났으니까 이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제 5번 선지 끝인 거야. 필기하시고 복습하세요. 쭉 지금. 필기 복습해. 지금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힘으로 봐야 돼. 그래야 정리가 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 듣고요, 국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제 제발. 이제는 뭔가 뭐 두꺼운 전과목 연습장 같은 거 하나 만드셔야 되고, 전과목을 거기다 써도 좋고, 뭔가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국어의 단권화를 말씀을 드리면 한 장 파이널을 베껴 쓰시는 게 좋은데 너무 또 로드가 크잖아. 근데 한 번은 베껴야 돼. 언제 베낄래? 최소한 3월 학평 전날, 전전날은 베껴야 돼. 자, 그럼 오늘 할 건 뭐야? 오늘 필기한 거 한 번 더 베껴 적으셔야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 입력, 인출을 동시에 하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2학년 개학해서 마주하는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는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니까. 틀린다면 지엽적이고 되게 특이한 문제들이 틀리겠고, 그건 저랑 같이 해결해 가실 거고, 특히 이제 문학이 나가니까. 그럼 이제 고전시가나 현대시 같은 것도 정리해 가야 될 텐데, 그럼 정보량이 좀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 가서 내신 하면서 해도 가능은 한데, 소설같이 덩어리가 큰 애들은 지금 방학 때 이렇게 잡는 거 아니 못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필기하시고 복습하고 눈으로 보는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자, 다 한 사람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었던 소설 작품인 만세전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봐. 만세전. 자, 8글자로 써봅시다. 뭐라고? 일제시대.
조선 비판. 자, 얘가 되게 연습하기가 좋은 거여가지고, 자, 안 풀어봤거나 기억이 흐물흐물하시면 꼭 연습하세요. 초반부 장면이 뭐냐면, 자, 쭉 전체를 관통하고 보니까 결국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는데 뭔가 자기 생각을 계속 서술하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 누군가는 뭐였던 거야? 1인칭 주인공이었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샵 1에서 샵 2로 넘어가는데 내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조선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내지인은 일본인이고, 내지인이 일본인이라고, 다시 일본인이 내지인이라고 불렸던 시점은 언젠데? 일제시대잖아. 그래서 이 녹색 단서들을 가지고 일제시대라는 배경 세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일제시대라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일본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자기 자신, 내부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어. 즉, 외적 문제냐, 내적 문제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무조건 내부 잘못이야. 무조건. 왜? 아니, 야, 일본한테, 야, 씨발, 독도 니네 땅, 우리 땅이야 라고 백날 얘기해도 걔는 자기 땅을 하겠지. 그게 이득 아니야? 이번에도 봐봐.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 났죠. 트럼프가 가서 이제 광물 채굴에 대해서 이제 거의 700조 정도를 덤탱이를 씌우고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는 안 한다 그러고 젤렌스키만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엄청 위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엄청난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삥 뜯는 거야 사실은. 근데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되게 기회가 크다. 러시아에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 견제해야 되면 또 우리나라 입지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럽 쪽은 막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은 바로 붙어 있고, 일본하고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의 과정을 또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국방력이 난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5등을 올랐었더라고. 일본이 5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5등까지. 그러니까 봐봐,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라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 아파트들이 다 요새야 지금. 시가전하면 절대 못 이겨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못 들어요 쟤네들. 들어와서 가져갈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정도 국방력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봐봐, 국방력이 약했으니까 생긴 문제잖아. 이제 외세 침략도 당연히 없는 거고 수출까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때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고. 이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대? 그렇죠, 역사적으로 봉건적 질서에서 왔고 관료 전제에서 왔는데, 이걸 내가 왜 확장을 미리 좀 시켜놓냐면, 여기에서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간민가가 떠올라야 돼요. 간민가도 중략 전 파트가 있고 후 파트가 있는데, 중략전은 개인적인 고난 경험이거든. 그런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봐봐, 여기서 누가 해결하려고 했어? 이 고난을 개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개인 해결을 못해요. 신한테 해결하려고 했는데 신이 뭐 들어주겠어? 나라님은 너무 멀어서 안 돼. 그리고 왕이 어떻게 혼자 해결을 해? 맞잖아요. 지금 대충 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였는데? 보니까 관료들이고 시스템이야.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회 독재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계엄을 통한 군부 독재나 아니면 검찰 독재를 했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른다니까? 왜냐면 양쪽 다 얘기는 나름대로 맞아 보여.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둘 다 손잡고 같이 사이좋게 깜빵 가면 되겠다. 양쪽 다 문제 같아 보여 나는 사실은. 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잖아. 양쪽 다 내가 봤을 때는 범죄자인데. 자, 다시.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문제 원인은 이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라. 어떻게 해결할래? 너희가 국회의원 돼도 되지. 너희가 이준석 해도 돼요. 근데 이준석도 벌써 나이가 40이요. 아닌가? 이준석이 여러분 20대 정치 입문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니네 눈엔 이미 할아버지 양로원이야 거기도. 이미 신호사원이라니까? 자, 그럼 봐. 너희가 어느 세월에, 물론 또 이게 있다. 용혜인이라고 또 의원 한 명 있어요. 33살이야.
근데 저는 그분을 딱 봤는데 갑자기 너무 되게 영한 사람인데 갑자기 할머니가 돼 있어. 머리에다 이렇게 흰색 염색해서 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33살이니까 씨알도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들 산다.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열심히들 산다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니네는 이런 시대에. 정치 욕하면 바뀌냐고. 시스템 욕하면 바뀌냐고. 원인은 시스템 때문인지 알겠어. 해결 방법은 뭐래. 샵3에서 답답해서 갑자기 급발진해요, 이 아저씨가. 저 따라와 보실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은 갑자기 급발진해. 내 앞에 있는 장구는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봐봐. 분량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새끼 못 알아먹네? 야 내가 피라미드 얘기까지 하는데 못 알아먹네? 어이구 답답하라고 얘기하면서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쏟아내놓고 보니까 자기도 약간 민망하니까 허허허 푸념을 하였다 정도. 근데 푸념 허허허는 병신아라고 하면서 소리 꽥꽥 지른 거지 사실은.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3단 논법이야.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래서 A는 C이다. 자 뭐라고 했냐? 여기서 A. 너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그놈의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라는 거는 생, 살고, 사, 죽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하는 그 생사장세라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그 의식들, 그거 결국에는 뭔데? 얘잖아. 얘는 뭔데? 결국에는 근본 정신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 모든 문제는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건데 너희는 근본 정신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네.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망했잖아. 왜 근본 정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일침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왜 비판해? 너희 병신들이야. 정신 차려. 어쩌라고? 근본 정신 생각하라고. 일본 놈도 나쁜 놈이고 내부적으로도 관료전쟁 때문에 족쳐 있는데 결국 개인적 차원으로 보자고. 네가 변해야지. 남 탓한다고 바뀌니? 나라 탓한다고 바뀌니? 정치 탓한다고 바뀌니? 안 바뀐단 말이야. 네가 바뀌라고. 네가 근본 정신 생각하라고. 라고 열변을 토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풀이 과정이 잡히니까 바로 보이죠.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가 너무 쉽게. 첫 번째 문제도 조선 비판. 세 번째 문제도 조선 비판이잖아. 이해됐어? 비판이야. 조선 비판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 그 최대석의 노래와 내가 그런 걸 내 이름을 자꾸 까먹어. 노래와 가사인가? 노래와 뭐 있잖아. 있어요. 뭐 노래가 어쨌는지 있어. 거기 보면 나오잖아. 자기가 시인인데 가사 속에 심장에 박동 은밀히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요. 평가원 교수님들도 또는 출제자들도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진짜 실력 있고 느낌 있는 사람들은. 뭘 집어넣었냐? 자,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문학사적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철도라는 게 양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보면 수탈이고 장점으로 보면은 계몽의 기회고 이 방향으로 단점으로 보면은 침략이고 이렇게 보면은 계몽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진짜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왜? 얘는 전근대적 인물이야. 전근대가 뭐야? 중세죠. 중세는 뭐 신의 뜻대로만 살아. 가족, 가문의 뜻대로만 살아. 그러니까 이성도 없어. 감정도 없어. 감정도 없으니까 얼굴 처음 보고 결혼했지. 결혼하고 아마 일주일 만인가 유학을 왔을 거예요. 근데 유학도 원해서 왔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너희는 말고. 그럼 수업 시간에 끌려온 애들이 딱 이 꼴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전보 하나에 한 50만 원 해. 그럼 8글자니까 400만 원짜리 전보가 왔어. 부인 위독. 긴급 귀국. 그러면 빨리 짐 싸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얼굴 본 지 일주일 만에 안 된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근데 얘기했잖아. 얘 누구 보러 갔다고? 카페 여알바 보러 갔다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바에 있는 되게 예쁜 알바들이야. 그 개수작이 통하겠어요? 가서 괜히 걔한테 찝쩍거리다가 어차피 안 되네? 하고 다음날 민기적 한국으로 와. 오는 과정에 여기까지는 얘는 자기가 일본인이었다니까. 왜? 일본말 쓰지? 번듯하지? 학생이지? 일본에서 일본인처럼 사는데 아무 결핍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빙신같이 사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결핍을 느끼고 인생이 절박한 애들이 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있을까? 배가 쳐 불러서 그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니네 들으란 얘기는 아니야. 뜨끔하면 다행이야. 근데 왠 줄 아냐?
갑자기 얘가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가요. 시모노세키 항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근데 나는 재밌는 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이 미리 다 조사를 하나 진짜? 저는 미국 입국이 5번 정도 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마디도 안 걸어. 그냥 얼굴도 안 봐. 여권 보고. 근데 보면 끌려간 사람 진짜 많대. 진짜 끌려간 사람이 진짜 많대. 세컨더리 룸으로. 그러면요 되게 좀 사람 짜증나게 물어봐. 라고 난 들었어. 그리고 비슷한 경험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항상 미국 갈 때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안락사가 30일 정도 바로 안락사야. 강아지들. 그래서 이동 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걔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뉴욕까지 가서 거기에 또 임시보호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봉사를 하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너희도 한 번씩 해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은 잡아먹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공항에서 한두 시간 일찍 가야 되고 뉴욕공항에서도 뭐 그런 거 하려면 좀 귀찮아요. 한두 시간 정도 걸려. 근데 재밌잖아. 그리고 그 강아지 살리는 것도 보람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이게 검역을 해야 되잖아. 그럼 씨발 이제 또 내 짐 다 까 이제. 내 짐을 다 까가지고 진짜 씨발 팬티 다 만지고 있어. 걔네도 짜증나지. 여자애들이야. 여자애들이 내 팬티 다 만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안해. 갑자기 팬티를 급발진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나씩 펼쳐볼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 얘들아. 뭐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뭐 어디 숨기겠어. 은밀한 데 숨기겠지. 그리고 만지다 보면은 아 씨발 속옷이 있네. 쟤네도 내 속옷 만지기 얼마나 싫겠어. 나도 싫지만 걔네도 싫어. 그러면 이제 속옷 이렇게 하나씩 다 만져봐 진짜. 다 만져봐. 그럼 결국 문제 없으면 다시 닫고 이제 가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명 구한 거니까. 라고 갑자기 이유 왜 하고 있을까? 불편하다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봐봐. 얘가 갑자기 불편해서 왜? 나 조선인이구나. 그래서 부산에 딱 왔다? 야, 이 미개한 새끼들은 뭐지가 되는 거야. 선진국에서 내려오니까 야, 이 덜 떨어진 새끼들 미치겠네? 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내가 결국은 조선인이구나. 나 일본인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 나를 비롯해서 조선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흐리멍텅이 살던 이 병신이 각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나중에 보면. 성장 스토리야. 그럼 이 얘기를 담아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각성을 하잖아요. 그 인물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일본인과의 차별이야. 일본인에 비해서 너무 천대받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긁혀가지고 사실 각성해. 서희도 마찬가지잖아. 홍씨가 계속 긁으니까 빡쳐가지고 각성을 빡 하잖아. 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련은 결국에는 사람을 키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거든.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쉽진 않아. 말이 쉽지. 왜냐면 나조차도 정말 수도 없이 한강물이 온도가 어떤지를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진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해운대 물 온도는 해운대 물 온도는 내가 이제 궁금했던 적은 없어. 저긴 딱 봐도 따뜻해. 근데 가끔씩 이제 한강물 온도나 아니면 딱 한 번 동해안 물, 양양 바다 물 온도를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지 라고 사실은 좀 칠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칠하게 받아들이셔서 성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봐봐.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게 유난히 얘네들이 얘네 눈치를 엄청 보거든.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인물의 내면 심리 잡으라는 거야. 또는 인물의 반응을 잡아보라는 거야. 근데 잡다 보면 특이하게 일본인 눈치를 엄청 보는 3번 선지로 설계를 해놨고, 자, 따라오시면 이제 그걸 볼 건데, 정리해 볼 건데. 자, 1번. 그래서 글의 주제, 핵심 소재인 공동묘지와 나의 반응은 어떠하냐.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그냥 무관심 그 자체예요. 무관심한 부분이 한두 번 보이는 게 아니야. 자, 마지막도 봐봐.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막 우다다 쏟아내는 부분이니까 봐봐. 자, 그런 공동묘지 법이 있는지 어떤지 나는 관심도 없어. 그거 별 문제 치고라도 관심 없다는 거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공동묘지가 딱 처음 나왔잖아. 의외다. 아니, 나는 또 얘기해보니까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거 관심도 없는데 아니 왜 그래? 아유, 병신들. 그런데 대놓고 병신들 그럴 순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평소에 인스타 보면서 하는 모든 심리 게임들을 인스타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다니까. 10년 전 인스타 없고 10년 뒤에 인스타 없어요. 10년 전에 인스타 있었지. 니네가 썼냐고. 아무도 안 썼어. 그때 페이스북 썼지. 할아버지도 쓴 거. 그래. 근데 소설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 100년 뒤에도 있을걸.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 시대가 엄청 빨리 바뀔 것 같잖아요. 아이폰 나온 지 15년이야. 20년인가? 그럼 봐라. 20년 뒤에 과연 아이폰이 있을까? 있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일까? 40년 뒤는? 얘들아, 20년 지나도 니네 내 나이 안 돼. 씨발. 그렇게 웃지 말고. 아니. 그 나이 갖고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 늙어요. 내가 니네 나이 때 인터넷이 안 됐다니까. 아, 진짜. PC방이 5,000원이었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귀했다고. 물가 생각해봐. 그때 김밥이 1,000원이었어. 근데 PC방 5,000원이었다니까? 야, 지금 김밥 얼마야? 5,000원 정도 하냐? 한 4,000원? 5,000원? 6,000원? 한 3,000원? 3,000원? 그럼 그때 PC방비 얼마야? 15,000원이야. 그 정도로 PC방이 그때는, 그 문화 공간이었고, 야구장보다 비싸잖아. 야구장 가느니 PC방 갔다니까, 그때는? 심지어 1시간에 5,000원이에요. 야구장 3시간에 15,000원이잖아. 그럼 PC방 3시간은 얼마야? 15,000원. 얼마야? 계산해봐. 얼마야, 그러면? 75,000원이네. 아니야. 미안해. 35,000원이네. 아씨, 갑자기 산수가 됐어요. 35,000원이야. 야, 45,000원이면 야구장에서 치킨 2개 시켜 먹어도 돼. 갑자기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보니까 똑같더라. 그때는 일제, 지금은 모르겠어. 그때는 일본인데 지금은 민주당인가? 북힘인가? 북한인가? 지금도 일본 같기도 하고, 지금도 소련은 없어졌지. 지금도 러시아 같기도 하고, 중국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예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해? 근데 근본 정신은 중요하다고. 허례허식 중요한 거 없다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다고. 자, 봐.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데 무슨 정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해. 근데 관심 있는 건 뭐야? 그거 나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근본 정신이 중요한데 누구 눈치는 보니? 나랑 똑같잖아. 야, 나라고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100분의 1 정도 했어요. 나도 그 누구야? 강사분들처럼 누구였지? 역사 강사 2분 있어. 황연필? 전환길? 있어요. 나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치로 해석되면 구독자 3,300명인데 이제 내가 5년 동안 작고 소중하게 모은 구독자 3,300명인데 뭐 33만 명 있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얘기 못해 나도.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도 눈치 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나도 눈치 존나 보면서 얘기하고. 됐죠? 그래서 따라오세요. 정리하면 뭐다? 인물의 내면을 읽고 반응을 읽자. 근데 굳이 일본인들 눈치 보는 걸 왜 정답으로 설계를 했을까? 의도이기보다는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출제자 무의식에. 그러니까 일본이 눈치 본 것 때문에 얘가 각성을 해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출제자의 무의식이 이 선지를 정답으로 설계한 거야. 결국 뭐야? 중요한 정보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내게 돼 있다. 그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 난소금 풀고 마무리 지을 건데, 소설 되게 중요한 소설이고 그냥 미리 좀 배경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제 노벨상 이전에는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고, 그런데 이 소설을 쓰고 바로 절필을 한 이유가 이 책 들고 와서 어떤 분이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작가님 소설 너무 잘 봤어요. 사인해 주세요. 그 말에 충격받고 절필을 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이요. 되게 어려운 소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소설. 읽어보면 알아. 진짜 어려운 소설인데 왠지 모르게 사람이 되게 침전돼.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릴 만큼 침전되진 않는데요. 그 울음 터지기 직전의 극한까지 그 수렴이야. 거의 정근선이야. 감정의 정근선까지 딱 건드려요. 그래서 계속 감정을 침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거야. 아버지가 난쟁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되게 생활력 있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영리하신 분이고 너무나 좋은 분이셔. 그리고 동생. 그러니까 이제 3명 있었을 거야. 영호랑 영수인가? 그리고 영희. 3명이 있는데 영희가 되게 막 아이돌이야. 그리고 기타 치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런데 여긴 예쁜데 뭐해? 집이 지금 결국은 철거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집이 철거되면 온 가족이 있을 곳이 없어진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영희는 어떻게 한 거냐? 그 자기 집 입주권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전 재산은 그 무허가 판잣집밖에 없어. 근데 그 집이 헐리는 대신 입주권을 줬는데 입주권은 1년이나 2년 뒤에서야 입주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1, 2년 동안 이 사람이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권을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재산도 없으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입주권을 헐값에 팔고 되게 말도 안 되는 동네 가서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영희는 자기가 그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하고 데이트해서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 입주권 금고에서 빼서 들고 오요. 그러려고 영희가 늦게 돌아온 거야. 한 일주일 정도를. 근데 그동안 집이 다 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공장 굴뚝 올라가서 나는 달나라로 갈게라고 하면서 떨어져요. 그런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 웃으면서 볼 수가 없는 소설이고 되게 좀 침전하는 소설이고, 그리고 이 소설들을 15년 전에 20년 전에 냈잖아요. 반복해서 내면서 스토리를 좀 짜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됐던 소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김반장 나왔던 소설이 있어요. 원빈동 시인들인가? 거기도 보면 옛날 작품을, 그러니까 최근 작품에는 중략이 있는데 옛날 작품이 중략 스토리야. 그런 식으로 딱 엮어놔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체 풀스토리 알고 있으면 초반부부터 딱 보이지, 이제. 그날 밤, 배경이죠. 승용차 안에 사나이. 그럼 봐봐. 이 시절의 승용차면요, 야, 지금 뭐 거의 부가티급이라고 보면 돼. 우리 동네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다 사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면 다른 투기업자들이 22만 원에 사는 것을 25만 원 주고 사버렸다라는 뭐야? 그래, 결국 무슨 얘기니? 큰 손이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식에 당하고 부동산에 당하고 코인에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결국에는 큰 손이 가격을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도 영희는 편집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던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이야 완전히 상품화가 돼 있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매력과 예술적인 그걸 상품화를 시켜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일 뿐, 이 시절에도 그 예술적인 능력과 매력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술적인 매력과 능력은 잘 생각하면 알겠지만 되게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많이 죽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얘네들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자, 도끼 품고 복수하면서 자기 등만 뼈하면서 사는데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죽은 생명들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착해서 죽는 거야. 정말 대부분은 착해서 죽어요. 아, 뭐 또 너무 무거워질 필요는 없고. 정말로. 정치인들도 보잖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 손으로. 다 착했던 사람들이야.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은 5천만 원 때문에 죽어요. 누군지 알잖아. 아, 모르니?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노회찬이라는 분은 그런데 서울시장 했던 분은 난 물음표야. 그건 난 물음표야,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서울시장은 난 물음표인데, 어쨌든. 죄송해요. 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아무튼. 자, 그럼 봐봐. 영희는 그런 존재인 거야, 지금. 되게 순수해. 그리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예술을 할 줄 아는 친구고, 요즘 치면은 아이돌이야. 그런데 봐. 영희는 어쩔 수가 없지.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리고 사나이가 아버지한테 담배를 권했고, 그리고 엄마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도자란에 김물이라고 쓰고, 나이 든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아버지, 왜냐 봐봐. 이게 여러분 되게 쉬운 한자야. 김 쉽죠? 불 쉽죠? 이도 쉬운 한자야, 되게 보면. 근데 쉬운 한자인데 왜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하겠어? 이 얘기죠. 실제로 이름을 제대로 못 읽었을 수도 있고. 왜? 사람 이름이 불이? 이상하잖아. 두 번째는 뭐야?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뜻을 알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준 거야. 그 소중한 게 하나씩 뭔데? 선생님, 이거 스캔 다시 떠야 돼. 그래서 표찰. 왜 식칼 자국이 나 있을까? 뭔가 이유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3번 치게 한 철거 개고장. 그냥 철거 개고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설이 레전드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야?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서 인감 증명이라는 건요, 내 재산이라든지 내 의사를 밝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사 밝히는 수단이야. 내가 확인했다는 서명이야. 근데 그 인감 증명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재산을 위해서, 뭔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인데, 그조차도 뭐야? 내 삶의 터전인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서 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2통, 그리고 명의 변경 신청서, 희망 없는 식구들의 이름, 나이가 차례로 적혀있는 주민등록투통 2번, 이런 게 있어 위임받아가지고 등기를 치겠죠. 그러면 그게 흘러간 다음에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마 영희는 이때 결심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봐. 이런 모든 일은 엄마가 봐. 왜? 엄마가 영리하고 아빠는 난쟁이라서 뭔가 약간 장애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 위치를 존중해주죠. 아버지가 받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이런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3초 만에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서로를 공경한다고, 부부끼리. 그러니까 되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덜 떨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엄마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런 집이에요. 자, 그리고 옆집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봐. 여기까지는 뭐예요? 집이 팔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일단 사나이가 집을 샀고, 굳이 영희를 주목하는 걸 보면
영희는 지금 여기서 뭔가 결심을 한 거지.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 작품이 더 나오는데 영희는 이 남자랑 데이트하면서 스테이크를 써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얘가 서툴게 쓸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썰어줘. 근데 영희는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해. 근데 그 장면하고 집에서는 영희가 안 들어오니까 복싱하고 파이트머니 뭐 사실 맥값이지. 그 돈 벌어 온 걸로 마지막 최후의 고기 파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스테이크를 굽는 장면, 집에서는 고기를 굽는 장면, 스테이크를 써는 장면, 고기를 자르는 장면, 스테이크를 포크로 찝는 장면, 고기를 찝는 장면,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 고기를 먹는 장면, 이렇게 병치로 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전개 방식이고 개념이었던 거야. 그게 나중에 또 보일 거야. 자, 계속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샵2는 이제 뭡니까? 이웃들이 이사합니다. 근데 봐봐, 얼마 받았죠? 아까 25만 원 받았죠. 이미 빚이 얼마 있어? 15만 원이에요. 이거 환장하는 거야. 왜냐면 이 집에 살면서 터전에서 내가 쭉 살아가면 빚을 차근차근 갚았을 텐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 지금 10만 원 남죠. 됐니? 이건 뭘 배경으로 하냐면 아마 성남에서 있었던 철거를 배경으로 할 거예요. 하필이면 그 성남시장이 지금의 그 누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서도 평가해,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이걸 다 겪은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해요. 이걸 다 겪은 사람은요, 엄청난 투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흑화를 할 수도 있어요. 난 몰라, 그건. 근데 알아서 그건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집을 헐어야지. 자기 집을.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동시에 우리 집은 10원 원 갚아요. 말을 못 하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는데 그 돈에서 절반 이상을 갚아. 남는 건 10만 원. 어떻게 이제. 그리고 서로 집이 헐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이 아예 안 나오고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설 대단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인의 집을 실었어. 봐봐. 여러분 집 아마 이사할 때 보면은 2.5톤 트럭 한 2개씩 가는 집들이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용달차인데잖아요. 원룸 사이즈 이사예요. 여러분 대학생 이사 수준이야. 그 정도로 집이 없어. 그 정도로 짐이 없고 용달차 수준이야. 그러면서 정 얘기를 해요. 왜?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잖아. 이 돈을. 우리 집도 힘들어. 근데 이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근데 봐라. 은행 대출이잖아요. 사실 은행 대출이면 째도 돼. 째도 되는 건 아니지만 정은 없잖아. 그러니까 은행 돈을 갖고 은행 돈을 내가 갖거나 빌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감정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돈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야.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그 말도 느낌이 따같이. 그러니까 이 소설이 눈물은 안 터뜨리는데 그게 침전시키는 느낌, 이런 느낌이야.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가 내렸다가 뭘까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확실하게 작별 인사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왼손에는 책이 들려있대. 이 와중에 이 책은 도대체 뭘까? 그 책은 뭐야? 지섭의 책이야. 근데 책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손때가 까맣게 묻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책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설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이웃들과 이별 장면인데 갑자기 나는, 서술자는, 아들은 책을 봤어요. 그리고 서술자가 중간중간 겁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술자는 아들이야. 아들이 뭐 했어? 아빠의 책을 봤어. 그러면서 지섭의 책을 들고 계시네요. 이 와중에. 그러면서 두 사람은 뭐야?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람들. 실제로 달을 왕복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런 망상과 공상과 환상을 갖고 살았겠지. 그러면서 이 대사가요, 이 상황에서의 대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게 회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어지는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에 아빠가 갑자기 천문대 간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 얘기고요. 반대로 이 상황에 책을 끼고 있는데 그 책은 아빠가 천문대 가겠다고 했던 그 시절에 그 얘기를 했었을 때의 책이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되게 이상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저씨. 맞잖아. 달에 가서 천문대를 보기로 했는데 내가 하는 일 망원 렌즈를 지키는 일이고 달에 먼지가 없으니까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하대. 아들 입장에서 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래? 너는 여태까지 뭘 배웠니?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해.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3세기가 지났어. 너도 배웠지? 이제 국민학교니까 이제 나이가 보이죠? 그런데 우주의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말하는구나. 아니, 천문대를, 달에 가서 천문대에 렌즈 닦겠다는 사람이 할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 대꾸를 해주는 거야.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누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겠대요? 요즘은 되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
지섭이 휴스턴에 있는 나사 이걸 갑자기 해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래? 그 책 주세요가 되는 거죠. 또는 지섭이가 우리 아버지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섭한테 그 책 다시 돌려주세요가 되는 거야. 미친놈이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야? 아들과 아버지는 왜 다투는 거야? 사실 현실인식의 차이거든요. 이건 가능성을 열어내. 그게 어려운 소설이야. 잘 봐야 되라. 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맞을 수도 있고요. 얘가 틀리고 여기가 맞을 수도 있고 여기가 맞고 여기가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야? 아들이 맞고 아버지가 틀렸다요. 아버지는 망상이고 아들은 학교 교육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뭐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애로 태어났어.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동네가 고지대라서 수도가 수압이 약해서 안 나와. 그러면 얘들아 이거야. 지금 수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위가 여기까지라고 하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도관이 있었을 거고 수도관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도관을 터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쯤 있는 수도관은 당연히 수위가 여기니까 물이 세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쯤 있는 거는 안 나오겠지. 근데 봐봐.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해봐. 우리 집에서 수도관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물 안 나오겠죠. 왜냐면 물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 나오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해주면 돼? 수도관을 여기에서 높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수위가 여기니까.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집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도관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장사를 하고 다녔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몇 집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지게 쳐맞아요. 왜냐면 이거를 장사해 먹는 애들이 모터펌프를 팔아먹으려고 모터펌프를 끼워서 팔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우리 아빠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수도관을 키만 낮춰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 할아버지를 집단 폭행하는데 뭐 경찰은 여러분 집단 폭행 받았잖아요. 하진 않겠지. 받았잖아요. 보통은 못 잡아요. 옛날 누구였지? 제시 친구들 한국 남자애들 패고 도망갔는데 못 잡잖아. 봐봐. 이 아버지는 난쟁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들겨 맞아. 집도 뺏겨.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어. 맞지는 않아 이게. 근데 이해는 해줄 필요 있어. 모르겠어요. 맞는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가 또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 어디가 있었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회상일 확률이 높죠. 샵3에서. 그래서 다시 어디 갔어? 나는 방죽. 엄마도 얘기를 못했어. 형도 그래. 100여 채의 집이 흘리고 우리 집만 남았어. 봐봐. 우리도 영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희는 왜 안 올까? 얘기했잖아. 우리 집 사간 남자랑 데이트하고 그거 빼었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동사무소 와서 막 하는데 우리 집 다 없었어. 그런 소설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달나라로 가겠다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굴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달을 향해 손으로 뻗으면서 그 장이 끝나요. 그런 소설이야. 소설을 왜 배우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는 못 가르치고요. 고등학교 2, 3학년부터는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인생 얘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표현 자체를 유튜브에서 계속 검열이고 욕설 딱 검열인 게 이제 그런 표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 어쨌든 자 빨리 끝낼게요. 자 1번부터 보자. 윗글의 창작 과정 알아보기에 독자 입장 제기할 수 있는 점. 아버지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달로 설정한 이유. 2번 지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갈등을 조절하려고 한 이유. 2번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지섭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시작이 됐지. 1번 선지는 주제의식으로 생각을 해봐. 아버지는 현실에서는 극복이 가능해 불가능해. 현실 극복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개인의 의지 때문이야 사회 구조 시스템 때문이야. 사회 구조 시스템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야. 뭐랑 비슷하니? 청산별곡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야. 맞죠? 구운 밤을 벼랑 아래 모래에 심어서 그게 싹이 터야. 맞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3번 이것도 그렇죠. 1번 주제랑 똑같지. 1번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일 거야 아마. 현실에서는 극복 불가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희생당한 거지. 댓글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어. 막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인간보다. 그 누구였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미안해. 자꾸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서. 가즙세연처럼 살아도 된다고 봐. 별그는 뻑가 이 새끼 깜빵 가지 않겠니? 근데 이 새끼가 입으로 여러 사람을 죽였을 거야 아마 정말로. 그러니까 한 해도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 그런데 얘는 흑화한 거야 이미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죽고 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재벌을 잘못 건드렸지. 결국에는 사실은 과즙세염을 건드린 게 아니야. 재벌을 건드렸지. 재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재벌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잡힌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 쳐넣으려고 했겠어요. 재벌이기 때문에 잡아넣은 거예요, 사실 그거. 어쨌든 그것조차 시스템이지. 나는 이제 너무 세상이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슬슬 다 웃겨요,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버린 거죠.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 철거되는 집. 왜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돼. 최근에 고인이 된 그분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분은,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하셨던 그분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월세 몇십만 원짜리에서 겨우 살고 있었다고. 그 돈 다 어디다 갔냐? 어떻게 써졌다. 그럼 봐봐, 집이 없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니.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이 되게 심한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뭐 자식은 둘째치고 내 DNA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 5번, 집을 비워줘야 할 시기에 영희의 가출 시기를 맞물리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존나 어려운 게 맞아. 나한테 해설을 듣고 나니까 보이잖아. 왜 그랬어? 영희가 그거 찾으러 간 거잖아. 심지어 영희는 미성년자였어요. 진짜 이거 잔인한 소설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와서 여러분한테 안 읽히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여러분은 1, 2년만 지나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는 이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 난리 나는 소설이야, 진짜. 34번. 뭐 그렇겠죠. 기억. 그치. 이질적 장면. 비극이고 모순이죠. 더 비극적이지. 왜냐면 봐봐,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희가 걸그룹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 일도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쁘게 생겼고 잘생기면 되게 축복일 것 같잖아요. 그게 때때로 재앙이기도 해. 하나만 더 딱 얘기할게. 우리과 후배 중에 진짜 아이돌처럼 잘생기고 피트니스 선수하면서 몸이 되게 좋았던 애가 있는데 조현병이 내가 얘를 괴롭혀서 이상한 소문이 다 나서 그게 MBC까지 보도가 됐어요. 얘가 그래서 데이트 폭력범이 된 거야. 진짜예요. 근데 얘가 복학해서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진실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서 떠났어요. 지금 인스타에 아직도 있어, 얘는. 근데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솔직히 얘기하잖아. 어떻게 보면 MBC가 죽인 거야, 얘를. 진짜 어찌 보면요,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때때로 재앙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상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소설로 끝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낙차는 들어야 여러분 소설 보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서 감수성이 생겨나야 고전 문학이든 현대시든 뭐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구나가 보일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꽃길일 거고 축복일 거거든요. 근데 보면 대충 느낌은 와요. 왜냐면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세대는 되게 좀 옛날 세대랑 달라서 이런 일을 겪을 일이 많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면서 살 필요는 없거든. 계속해서 2번 선지. 서술 시점을 바꿔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줄 것 같아요. 2번 시점도 보면, 니은도 보면. 아닌가? 자, 판단이 안 되면 넘어가시고 3번 봐. 그렇죠. 책을 매기로 회상. 장면 전환 회상에서 현실. 생각이 흘러가는 동안 행동도. 그러네. 2번 얘네 그러면. 서술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옛날 소설이 어려워. 근데 내가 해설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풀리잖아요. 자, 35번. A에 대한 설명. A. 자, 봐봐. 나열인데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면 나열이죠. 그럼 집을 파는 사건에 주목하게 되고, 무력하게 살아갔고,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하고,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고, 가족의 기억을 담고 있는 집이 표찰거소로 대체됐고. 뭐가 틀렸을까? 1번이죠. 왜? 집을 파는 사건 그 자체니 집을 파는 사건 그 이상이니 그 이상의 배경 스토리죠. 그 이상의 배경 서사를 다 집어넣었잖아.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달나라 얘기한 것에 대한 의도 해석이죠. 자, 그럼 봐봐. 개혁의 의지야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도피야. 불가능 도피죠. 됐니? 선생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있나? 자, 2번 선지.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정답 그래 2번이겠네.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계속해서 마지막 37번. 이제 B 장면을 이렇게 바꾸재. 1번 선지부터. 자, 영희는 당연히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되죠. 2번. 집을 파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경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행복하게 들어가면 더 심해지죠. 낙차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했으면 모르겠는데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낙차가 더 심해진다고. 그게 이어지는 게 3번 같고. 봐봐.
돈을 받는 상황에서의 긴장을 누그러뜨린다? 아니죠. 긴장이 폭발해서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정답 4번인데, 이제 옛날 문제라서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서 35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제 이거야. 핵심 주제는 말 그대로 집하는 사건 맞죠? 두 번째, 무력한 존재고 현실적 불가피하고 떠돌이 삶도 맞아 보이고 다 맞아 보이는데 주제를 생각하잖아. 터전을 빼앗겼다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4번 정답으로 좁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이렇게 가셔. 더 따라오세요. 이게 옛날 문제들은 뭔가 좀 설계가 약간 요즘과 달라서 좀 때때로 뭔가 정답에 납득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게 고2 내신 범위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들 업데이트 자주 해주시고, 특히 대부분 모의고사라서 해설 영상이 있거나 모의고사 해설 영상 찍어드리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 그리고 아무리 선생님의 필기가 특이하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1학년 내신처럼 버레이션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도 되게 많으셨고, 이걸로 이제 방학 특강 수업은 끝났고 다음 주부터 내신 시즌은 시작이 됩니다.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덮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셨던 지문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차근히 해보시고, 그리고 문학작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 적용은 기출문제 받았던 거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패스트트랙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감 유지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